오늘도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처방전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만 전합니다. 이 기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10년 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계속 보셔야 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 중요한 순간에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큰 손해는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 없이 계속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늦어지는 것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이미 늦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쓰고 남으면 모으겠다고 생각하고, 연금은 나중에 알아봐도 된다고 미루고,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건강은 아직 괜찮으니 조금 더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반드시 가져가셔야 할 핵심 결론은 이것입니다. 노후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과 시간의 사용 순서로 이미 결과가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대부분 소비 기준도 같이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필요 없던 지출이 당연해지고 한번 늘어난 소비는 다시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수입은 늘었는데도 남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준비는 시작도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소비가 결정되는 순서입니다. 먼저 쓰고 남으면 모으겠다는 구조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산이 쌓이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노후 준비는 시간 자체보다 시작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이 늦어질수록 나중에 부담은 커지고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준비를 미룬 사람일수록 나중에 더 빠르게 조급해지고, 그 상태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 시작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는 늦은 것이 아니라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금은 납입기간, 추가 납입 여부, 수령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가입만 되어 있다고 해서 충분한 금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일했어도 어떤 사람은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족한 수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 반드시 본인 상황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남성입니다. 금융권에서 20년 넘게 근무했고 40대 후반에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수입이 늘어도 생활 수준을 크게 높이지 않았고, 들어오는 돈 중 일부는 항상 먼저 분리해서 장기 자산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퇴직금도 중간에 사용하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비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퇴직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현금 흐름이 유지되었습니다. 생활이 갑자기 불안정해지지 않았고 선택의 폭이 유지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투자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일했어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능력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제 행동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을 먼저 분리하십시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 이상은 먼저 옮겨야 합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십시오. 현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으로 기본 생활이 가능한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보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점검하십시오.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항목을 확인하고, 사용 빈도가 낮거나 필요 이상의 지출은 줄이셔야 합니다. 작은 소비보다 고정비 조정이 더 큰 효과를 만듭니다. 자식 지원 기준을 정하십시오.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 기반을 유지한 상태에서만 지원해야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관리는 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정도의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도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 반드시 본인 상황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후는 특별한 기회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기준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도 바꾸지 못해서 결국 후회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릅니다. 당신은 이미 중요한 기준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이 기준을 하나씩 쌓아가면 10년 뒤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하겠습니다.